네,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포스코 DX가 계속해서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10% 내외 정도의 하락폭이 남아있다. 여기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자. 그게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뜹니다.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나빠질 만한 내용 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는 어떻다는 거죠? 그 시작점은 있죠. 그게 신고가인데 이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는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게 단순히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고 어떤 패턴 이런 걸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뭐 세력들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다는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리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다 올라서 앞으로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렇죠? 이런 부분. 포스코 DX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스마트 팩토리, AI, 지금 AI 쪽에 서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AI 쪽에 지금 서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LLM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를 익히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GPU죠. 이쪽에 들어가는 칩을 가지고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 멀티모달. 그쪽으로 오면 뭐예요? 로봇. 로봇이 어디 들어가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하나씩 파고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다. 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지를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빠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올라간 종목들 즉 실적이 들어올라왔기 때문에 실적과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고 그 괴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 이런 과정에서 왜곡돼 있는 상황 즉 반도체 쪽에 굉장히 강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 요즘에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로봇이나 뭐 포스코 DX나 이쪽에 대한 부분을 약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폭이 10% 내외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DX,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이잖아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썩 좋지 않죠? 고가 만들고 나서 고가 돌파 못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12월 달까지 그 포스코 DX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거기서 따르는 부작용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또 빠지고 있죠. 이런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시죠. 일단 뭐 너무 많아지면 뭐 복잡하니까 거의 뭐 이쪽 그룹이 대장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삼성에서 지분까지 들어와가지고 인수 절차를 가지고 있죠. 지금 얼마에 사겠다는 그러니까 낮게 사겠다는 콜옵션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콜옵션 당연히 행사하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대장은 어디예요? 포스코 DX다. 탄탄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죠. 어디?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공장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DX가 양극재 2차 전지만으로 재료가 끝났다면 7월 달 이상의 시세가 안 나왔어야 돼요. 근데 8월 달 올랐죠. 12월 달까지 올랐다. 이때 어땠나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60% 70%씩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다. 하지만 확인하자. 2주 안에 단기, 제 기준상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 타점을 잡는 것을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를 준비를 해온 거고요. 단기는 2주.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돼요. 왜 2주일까요? 심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기대감이 존재하는.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상은 2주입니다. 2주. 이거보다 더 길어도 뭐 난 보유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누구나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는 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단기간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 무료로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포스코 DX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왜 잡아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 단기 전략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제 실제 매매 결과입니다. 630%. 이 계좌는 제 계좌고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1월 1일 24년도 4월 5일까지입니다.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3개월의 기간 동안 630%. 자,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종목 수익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종목 수익은 운 좋게 한두 종목 잡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다는 거는 주도주를 했다는 거다. 이것보다 더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장담 건대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 포스코 DX는 물론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HLB 제 실제 매매 타점이에요. 그렇죠? 언제 사요? 올라갈 때 사죠.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 다 드렸죠. 그래서 나온 수익이 1월달 1월 29일 31% 이쪽 구간이고요. 쭉 올려보면 18% 3월 13일 이쪽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13% 이쪽 구간입니다. 모두 다 돌파 구간에 매수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자, 내용 보세요. 4월 5일 코리아 FT, 흥구석유, 4월 4일 하나머트리얼즈, 한양디지텍, 테스, 반도체, 자동차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로봇입니다. 다음 주에 로봇 구간에 확인을 하고 다다음 주 정도에는 타점을 잡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한다. 결과 보겠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 자, 내용 보시면 돌파 구간의 매수 아직 매매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높이 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돌파 구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완성되어 있는 매매를 보시죠. 자, 자람 테크놀로지 보면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매수했을 때 하나, 둘, 이틀 동안 몇 프로? 75% 수익. 싸게 사나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죠. 이제 다시 올라가죠. 이쪽 구간에서 다음 주에 매수 구간을 잡는다. 왜? 가격이 먼저니까. 그쵸? 타점. 이게 타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3일 동안 75% 이런 부분이 모여서 내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실제 한양 디지텍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매수했을 때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4% 정도의 상승세. 저는 4월 들어서 공략을 했죠. 한양 디지텍, 삼성전자향, HBM 관련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HLB 보여드렸고 네페스 아크 어때요? 32% 수익. 그쵸? 며칠 걸렸나요? 일주일 안 걸리죠.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에브리봇 보겠습니다.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3거래일 걸렸죠. 47%. 모두 다 돌파 구간이.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런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고 가격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와서 배우세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포스코 DX는 이제 매도의 이유가 없다. 왜? 성장하는 산업인 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기업 측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인건비의 상승분을 또는 생산 능력의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베이스에 깔리는 것 AI에 대한 산업군 자체가 개화 시기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려면 타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주식시장은 강한 종목이 더 간다. 왜? 돈이 먼저니까. 그래서 타점 가장 중요하고 그 타점은 가격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쵸? 그러면 그 주도주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